25% 하려다가 15% 해준다고 하니까 뭐 사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준 것도 있고 뺏긴 것도 있다고 하지만 네. 뭐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일본 시장 뭐 도요타도 막 급등하고 막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오늘 후발로 나왔던 기사는 15% 합의했지만 또 상황 봐서 네, 맞아요. 상황 봐서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다. 네, 그런 코멘트가 나왔어요. 한국에서 연기한 이유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 사실 아쉬울 거는 없잖아요. 아쉬울 건 없는데 굳이 돌연 연기한 이유가 특별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? 글쎄요,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네. 건 그거죠. 뭔가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. 네.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. 네. 트럼프 이제 기사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대규모 투자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네. 지금 5천억 달러를 네. 일본이 했고 맞습니다. 일본이 이제 그걸 흔쾌히 받아들인 거죠. 음. 뭐 어쨌든 돈은 많이 지출될 수도 있지만 네.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보호한 거잖아요. 네. 사실 일본에서도 자동차는 워낙 중요하니까. 근데 한국은 일본과의 또 GDP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렇죠. 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액수는 좀 사실 좀 합당하지는 않거든요. 음.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4천억 달러 정도 얘기 나오는데 네. 근데 이제 그런 숫자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.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좀 협상 지금 이게 뭔가 베스트 재무장관도 이게 협상하기 전에 뭔가 실무진끼리 뭔가 결론을 내놓고 만날 그럼요.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. 이게 네. 굳이 안 된 상황에서 뭐 만날 필요 있겠냐. 네. 그래서 조금 더 우리를 압박하려는 또 요인도 있는 것도 같아요. 예, 약간 더 그렇죠. 다급하게. 네. 왜냐하면 사실 주요국 중에 이제 사실 중국은 좀 빼면 되고 네. 좀 논의로 네. 할 필요가 네. 있고 남은 국가가 이제 EU랑 한국밖에 없어요. 네. 근데 주요 유럽도 국가들. 지금 15% 얘기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 네. 그럼 사실은 한국밖에 네. 한국만 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잘못하면.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다만 저도 좀 이게 조심스러운 게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돌연 갑자기 이제 미국 이거를 취소한 게 어쨌든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개인 일정이래요. 뭐가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네, 뭐 네. 갑자기 개인 일정이 생겼다. 네, 네, 네. 돌아가야 되니까 뭔가 좀 지금 만날 수 없는 뭔가 일정이 생겼다 네. 이러니까 뭐 정말 이거 소문만 계속 무성해지는 거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결국 제 생각엔 협상은 또 하겠죠. 분명히 할 텐데 네. 핵심은 그거예요.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를 줄 거냐. 네. 이 그렇죠. 금액이 관건인 것 그렇죠. 같아요. 뭐 일각에서는 5,500억 달러 얘기도 나오던데 과연 최소 4천억 달러 이상은 지금 미국이 원하지 않나. 4천억 달러면 한 우리나라 500조 돈으로 넘죠? 600조 되나요? 600조. 550조 정도 550조. 되네요. 네. 550조. 네. 550조를 결국 미국에 투자를 해야 네. 최소 투자를 해줘야 관세를 협상을 좀 낮춰주거나 협상을 네. 해주겠다. 네. 일단은 정말 개인적인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네. 개인적인 일. 근데 개인적인 일로 이런 걸 연장할까요? 네, 근데 이제 잘 그것도 모르겠지만. 뭐 일정이 뭔지도 뭐 네.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참, 시장에서 그냥 철저하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. 네, 불확실성. 네, 미뤄졌다는 거는 얘네들 뭔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좀 후순위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더 한국으로 조급하게 만들어서 한국을 좀 불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약간 불확실성으로 확실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양호했잖아요. 네. 네, 양호했는데 그냥 줄줄줄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몇몇 종목들 빼고 이제 실적 발표들 시즌까지 딱 겹쳤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어떤 종목은 실적 발표 나고 급등하는 게 있었고 어떤 종목은 근데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는 거는 아직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직까지는 많이 없습니다. 오늘 현대차도 예상 컨센 대비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확실히 주가가 상반기 내내 주가 기었던 게 그런 부분들 좀 반영했던 거 그런 부분이 아닌가. 자,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검토 중인 이제 미국 투자 패키지 알래스카 LNG 이걸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. 네.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미국에 어쨌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패키지를 좀 준비한 것 같고. 네. 근데 간격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.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좀 더 막대한 규모를 원하는 네. 것 같은데 그걸 얼마나 조율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.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답답할 수 있는 게 미국에 투자를 안 한 건 또 아니거든요. 네. 현대차도 저번에 그렇죠. 투자한다고 네. 했고 이미 조금 미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은 지어지고 있고 네. 다양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더 해달라는 건데 그 간극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알래스카인데
일본은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. 알래스카 하기로 네. 했는데 미국이 이거 되게 원하잖아요. 네. 자기는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렇죠. 보니까. 네.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렇죠. 네. 그렇다고 회수가 가능할지도 좀 되게 의문인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난색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때 뉴스를 보니까 안 하는 쪽으로 아마 네. 방향을 저도 봤습니다. 그죠. 네. 네. 근데 미국은 그걸 원치 않고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빨리 참여해라. 야, 일본도 했지 않냐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죠. 네. 이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온 세계를 그냥 휘젓고 다니잖아요. 맞습니다. 자기가 네. 원하는 대로 네. 달라 이거죠. 네. 예, 아니면 관세 때려. 네. 근데 장애 돈안 들이고. 맞아요. 근데 네.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다른 산업은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중요한 산업은 없지만 제일 문제가 자동차인데 네. 자동차 25인데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추정치나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는 뭐 25%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잖아요. 네, 올해는 그렇죠. 지금부터 반영된 거고. 네, 이미 반영됐고. 그러면 현대기아 합쳐서 9조가 날라간대요. 그렇죠. 이 9조면 뭐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. 네. 근데 그럴 수 있지만. 네.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매년 네. 누적이 되면. 그렇죠.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요. 어쩔 수 없이 더 갈 겁니다. 미국에 더 투자를. 그렇죠. 그럼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는 생산 산업. 비중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렇죠.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가 만약에 떠나면 그거 막을 방법은 없어요. 뭐 기업이 그렇게 그렇죠. 하겠다는 걸. 네. 그러면 고용 창출 효과가 제일 커요. 맞습니다. 네. 자동차 반도체 네. 공장보다 자동차 훨씬 크잖아요. 그 후방 네. 산업까지. 후방 산업들이. 예. 근데 그게 결국 교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알면서도 포기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네. 그게 알래스카인지 아니면 대규모 투자를 해서 뭐 이거 손해 보더라도 할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초미에 또 관심사 주게 한 농산물 개방 네. 요거죠. 요 농민들과의 그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된 거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뭐 광우병, 소고기 요 문제도 좀 있고. 그러니까 뭔가 줘야 돼요. 안 그러면 그러겠죠. 자동차는 네. 불가피합니다. 근데 자동차가 타격받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굉장한 맞습니다. 타격이에요. 네. 그래서 정부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.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보다도요. 네. 핵심은 이제 여기 질문도 나와 있지만 결국 미국의 대규모 투자랑 맞습니다. LNG 같아요. 이 LNG. 알래스카. 요 두 개를 우리가 받아들여줄지. 네. 네. 이게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.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럼에도라고 하기에는 네, 오늘 외국인들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외국인들 오늘 8천억이나 샀습니다. 네. 주가는 결국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억 기간 1,400억 해서 거의 다 합쳐서 1조 가깝게 샀고요. 개인 1조 매도.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건 개인만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. 그 생각이 좀 들고 선물 쪽에서는 매도했지만 사실 큰 의미 있는 선물의 매도는 사실 아닌 양상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샀습니다. 뭐 특별한 외국인들의 의중은 어떤 걸까요?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이제 수급을 아까 좀 잠깐 네. 봤는데 8천억을 샀는데 네. 여기서 이제 업종을 보니까 업종별로 좀 보시면 네. 이제 운수 장비가 3,400억 네. 정도 들어왔고요. 전기전자가 2,900억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기계 네. 요 세 개 업종인데 요거 합치면 이제 거의 그 정도 되겠죠. 네. 네. 그래서 운수 장비에 뭐가 있죠? 자동차 있잖아요. 그렇죠. 자동차 실제 조선. 샀어요. 네. 오늘도 좀 약간 불안감은 있었지만 네. 결국은 외국인은 일단 관세 인하에 좀 음.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. 그리고 뭘 많이 샀냐면 조선주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. 네. 그 중에 하나오션을 네, 집중 오늘 베팅, 네, 아주 많이 집중 샀죠. 베팅했더라고요. 오늘 250만 주 샀어요. 네. 그냥 하루에.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사실 오늘 좀 없었는데 네. 그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이제 그 미국에서 LNG선 하나 이제 수주한 게 좀 있죠. 네. 예, 네.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하나 그 필리조선소에서 네. 이제 결국엔 그 수주가 좀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정말 원하는 그림이죠. 미국에서 배 만드는 거. 이런 것들이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뉴스 나온 건 없는데 오늘 유독 하나오션에 대해서 네.
좀 집중 베팅했고 그게 이제 자동차랑 같이 섞여서 운수 장비에 포함되어 있고 전기전자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, 하이닉스. 그렇죠. 그다음 오늘 기계 업종이 왜 좋았냐면 뭐 아시겠지만 오늘 그 건설기계나 이쪽이 워낙 실적이 실적들이 좋아서. 네. 기계나 뭐 또 이런 쪽에 그게 좀 들어가 뭐 변압기 같은 거. 그렇죠. 예, 여기도 뭐 실적 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단 좀 그 오늘 현대차나 기아 좀 산 거 보면 관세에 대해서 약간 낙관을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 부분이 좀 있고 실적주 위주로 그냥 일단은 좀 예, 베팅을 좀 맞습니다. 하면서 결국엔 좀 이렇게 대량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어쨌든 이게 연속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예, 이 포지션만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는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네, 저도 같은 생각. 8천억 정도 이렇게 사는 네. 거 보면 기관들도 오늘 좀 일부 들어왔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오늘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좀 위축된 거 네. 아닌가. 이게 맞습니다. 또 만약에 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네. 오늘 이제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1조나 던져버렸거든요.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 물론 이제 장이 오를 때 좀 파는 경향이 좀 있긴 그렇죠. 한데 오늘 좀 특이하긴 해요. 네. 저도 네, 그 생각이. 근데 어쨌든 오늘 대량 매도를 하면서 개인은 좀 회피, 네. 예, 외국인은 오히려 좀 굉장히 매수?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인. 네. 최근에 매수 강도가 좀 세요 외국인들이. 맞습니다. 예, 실제로 이렇게 저도 좀 놀라운 게 이렇게 증시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. 사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예,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네.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아마 협상이 아마 늦어도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올 걸로 네. 보이는데요.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. 근데 결국 이제 관세율의 문제 협상은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협상 우리가 25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근데 15로 진짜 낮춰줄 건지 네. 아니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상황에 따라서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프라이즈 강도가 다르니까 15 되면 일단 안도랠리가 좀 나올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이제 네. 불안 심리가 없어지니까.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일본보다 높다면 뭐 일단 협상은 끝났으니까 불확실성 해소 맞는데 증시가 위는 조금 막힐 것 같아요. 일본보다 조금 더 관세율이 그렇죠. 높다면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거에 따라서 근데 혹시라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기본적인 전 전략은 계속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네. 이렇게 보는데 네. 적어도 여름은 저는 좀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. 너무 이게 좀 이게 급하게 빨리 왔기 올랐죠? 때문에 네. 그래서 좀 쉬어가는 이런 좀 자리가 있어야 레벨업하기가 좋은데 그렇죠. 이게 계속 억지로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무리수가 생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됐건 간에 좀 여름엔 좀 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전략은 조정 나오면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. 네. 예, 이렇게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요새 어쨌든 뭐 전력기기나 이런 주도 여전히 좋지만 오늘도요 2차 전지가 급등했고 네. 뭐 바이오도 좋았고 맞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6월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최근에 좀 맞습니다. 좋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확실히 여름 가면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. 네, 분위기가 색깔이 좀 바뀌는. 그래서 분위기죠. 거기에 또 저는 순응할 필요도 있다고 보니까 뭐 특히 저는 제약바이오 쪽 좀 좋게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특히 삼성바이오가 놀라운 실적을 냈기 맞습니다. 때문에 그래서 네. 바이오 쪽은 조금 일정 부분 포지션을 조금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